간결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볼 거예요. 집합 가지고 진짜 연산하겠다는 거거든. 그 전에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얘네들의 정의를 쓰고 이를 집합에 좀 적용을 시켜볼 건데, 자, 교환 법칙 보죠. 눈이 마주쳐버렸네. 교환 법칙 뭐예요?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도 돼. 기억이 안 나? 유한아, 교환 법칙 뭐냐? 교환해서 푸는 거요? 민성, 교환 법칙 뭐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형제야, 교환 법칙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항 연산이라 하거든요. 두 개의 항 가지고 연산을 해서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교환 법칙입니다. 적읍시다. 교환 법칙. 너네가 너무 응애 때 이걸 배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항 연산에서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는 거야. 자, 요 밑에 한 줄 들어갈 거예요. 한 줄 들어가는 거 띄고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 뭡니까? 결합 법칙은 뭘까요? 형제야, 말해봐. 기억 안 나면 패스. 미녀가? 결합 법칙 뭘까?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돼. 내가 다시 정리해 줄 거거든. 지수야? 결합 법칙 뭐예요? 패스요? 유한이? 결합 법칙 뭐예요? 네, 걔는 분배 법칙입니다. 민성아, 결합 법칙 뭘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야 얘들아, 결합 법칙. 내가 A 더하기 A 곱하기 B가 있어요. 곱하기 C가 있어요. 이거 먼저 계산하든지 아니면 이거 먼저 계산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마찬가지 더하기도요. 이거 먼저 계산하든지 이거 먼저 계산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냐면, 종류가 같은 3항 연산에서 3개의 항 가지고 연산하겠다 이거야. 연산해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 됐어요?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종류가 같아야 돼요. 종류가 같은 3항 연산에서요.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 위에 거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2줄 들어갈 거고요. 2줄 들어갈 만큼 띄어가지고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요, 아까 요한이가 말했어요. 그럼 걔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 그치? 얘는 AB 더하기 AC 이거잖아. 그치? 얘는 종류가 다른 3항 연산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종류가 다른 3항 연산에서 한 연산을 다른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류가 다른 3항 연산에서요. 한 연산을 다른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교환 법칙이요. 교환 법칙 다시 이제 집합에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 집합의 연산은요,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발음도 꼬여요. 자, A 합집합 B라는 것을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B 합집합 B A와 같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A 합집합 B가 뭐였어? X바
x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거든. 순서가 바꿔봤자 똑같죠? 그죠? 마찬가지 교집합도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습니다. a 교집합 b가 뭐였냐면 x바 x가 a의 원소 그리고 x가 b의 원소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죠. 그죠? 선생님 차집합은요? 차집합은 안 됩니다. 차집합은 안 돼요. 왜? A 차집합 B라는 부분은 A의 원소 중에서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쪽이야. 근데 B 차집합 A라는 것은 이쪽이죠? 달라요.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요.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러니까 B 합집합 C에 대한 연산을 먼저 하고 A를 합집합을 한 거랑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집합한 거예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랑. 마찬가지 교집합도 성립합니다. 교집합 C. 연산이 같아야 돼요. 종류가 같은 연산이에요, 지금. 종류가 같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요. 종류가 달라야 합니다. A 교집합에 내가 B 합집합 C를 할게요. 얘는 한 연산을 다른 연산에 분배한다 했지? 얘를 통째로 분배할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이거 하나랑 A 교집합 C가 만들어질 텐데요.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얘는 종류가 다른이에요. 마찬가지 합집합도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합집합, 교집합. 그러면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C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연산에서의 분배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얘네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냐면 이 여집합이 뿌려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이 뿌려져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A 여집합, 얘가 뒤집힙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 왜 그렇게 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가져오시면 되고요. 나는 복사 붙여넣기를 쓸 거지롱. 자, 밑에도 똑같이 그리세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거. 자, A 합집합 B가 요쪽 부분이죠. 여기에요. 얘가 아닌 부분이니까 색칠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B가 아닌 부분.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 찾을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내가 이 색깔로 좀 표현을 할게. B의 여집합은 이 색깔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A의 여집합이요. 가로줄로 좀 그을게. 얘네가 되겠죠? 자, B의 여집합은 세로줄로 좀 그을게요. B를 피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찾으면 되냐? 파란색 줄과 주황색 줄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겹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쪽이 지금 겹치고 있죠? 너네는 색깔펜이 많이 없을 테니까 굳이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똑같죠?
자,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칠해볼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A 교집합 B가요. 이쪽이잖아요. 맞죠? 얘가 아닌 부분들 칠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A 여집합 똑같이 얘로 좀 칠하고요. B의 여집합 얘로 좀 칠해볼게요. 그러면 A 여집합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자, B의 여집합이요.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겠죠? 근데 합집합이니까 내가 색칠한 모든 부분을 뜻하고 있어요. 내가 색칠한 모든 부분이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아지죠. 드무로그란의 법칙은 여집합을 뿌린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집합의 연산의 우변을 좀 완성해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연산의 우변 생각해 볼게요. A 합집합 A. 민혁아 보일 것 같아? 경 A. 맞아. 교집합은 A. 그리고 얘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교집합 B에다가 A를 합칠 거예요. 그럼 뭐 나올까, 얘들아?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A 교집합 여기죠? 그리고 A를 합칠 거야. 강 A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A 합집합 B에다가 A를 겹칠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 여기 있죠? 거기랑 A랑 겹치는 부분 강 A죠? 됐어요? 자, A 합집합 공집합은요? A 또는 공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A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전체집합은요? A랑 전체집합이 겹치는 부분 A. 다 A는 아니에요. 자, A랑 합집합의 전체집합이야. 전체집합 또는 A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전체집합이 되겠죠? 전체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자, A 교집합 공집합이요. A랑 빈 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요. 빈 집합이죠. 그죠? 공집합.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요. A의 원소 또는 A가 아닌 부분의 원소들. 전체 집합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요. A랑 A가 아닌 거 겹치는 거요. 없죠? 공집합이요. 자, A의 여집합이 여집합 했죠? 아닌 거에 아닌 거. 긴 거요. A. 자, 공집합의 여집합 했죠? 전체 집합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요. 있어? 이게 아직까지 너네가 연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고 넘기세요. 우선은. 자, 대칭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하고 표현하고 이를 집합의 연산기호로 좀 나타내보래요. 자, 얘들아,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 은근 많이 나와요. 근데 너네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딱히 막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야. 진짜 은근 많이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좀 말하면요, A 합집합 B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 제외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 부분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냐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주어져요. 맞지? 이 말도.
A라는 원소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B라는 원소의 집합을 제외시킨 부분과요. B라는 원소의 집합의 원소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제외시킨 부분의 합집합이에요. 됐죠? 얘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네는 아마 난이도가 별로 그거 많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이 표현 아니면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거든. 내가 한국말로 말했던 거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 제외시키세요. 됐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 제외시키세요. 이걸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표현들도 좀 볼 거예요. 자, A 차집합 B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B 차집합 A는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A 합집합 B 중에서요. A 교집합 B가 아닌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A 교집합 B가 아닌 부분과 겹치는 거예요. 합집합 중에서 교집합이 아닌 부분과 겹치는 거. 됐어? 똑같아 지금. 조금만 더 어렵게 막 내요. A의 여집합이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요. 이거 뭐냐면 드모르간 쓴 거예요. 나오죠? 드모르간 쓰면. 그죠? 밑에 표현들은 그렇게 막 썩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그냥 가능하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드모르간 법칙 쓴 거고요. B의 여집합.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중요한 성질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문제를 보면서 그 성질을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 못 쓴 거는 좀 넘어갑시다. 자, 얘는 P 서클 Q라는 걸 연산을 정해줬어요. P 차집합 Q, 합집합 Q, 차집합 P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래요. 얘들아, 이 친구를 3개 그려주세요. 1번에도 얘 그려주고 얘 3개 그려 지금. 1번, 2번, 3번에 각자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 나는 복사 붙여넣기 할 거야. 자, 대칭 차집합이요. 대칭 차집합 어떻게 생겼다 했냐면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제외시킨 거예요. 알겠어요?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지금 A 서클 B라는 연산은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제외시킨 부분 색칠할 거예요. 합집합은 여기입니다. A, B 합집합. 그죠? 교집합 제외시키면 이쪽 부분이 색칠되면 되겠죠? 됐어요? 끝이에요. 이쪽 부분이 색칠되면 된다. 자, 얘도 봅시다. 얘 먼저 연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그죠? 가로가 있는 거 항상 연산 먼저 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제외시킨 거 지금 위에 그림이에요. 얘 지금 위에 그림이죠? 위에 그림에서 C랑 겹치는 부분만 색칠할 거야. 알겠어? 위에 그림에서 C랑 겹치는 부분이요. 요쪽이네요. 맞죠? 위에 그림에서 C랑 겹치는 부분만 표시할 거예요. 여기요. 이쪽.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자,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요거 좀 색칠을 다시 해놔보면
이거죠. 너네는 되게 연하게 칠해라. 헷갈리니까. 자, 요건데 얘를 막 연산으로 풀어내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석할 거냐면 지금 내가 색칠한 부분과 C의 합집합 중에서 겹치는 부분 제외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색칠한 부분과 C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여기가 될 거예요. 맞아요? C 합집합이 여기가 될 거예요. 기억을 해봐. 그리고 겹치는 부분 제외할 거야. 겹치는 부분이 이쪽이죠. 제외시킬 거야. 그러면 요렇게 색칠이 되겠죠. 다른 색으로 칠해줄게. 겹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요. C와 합집합이고요.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내가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다 했어요. 차집합이잖아. 근데 차집합에서는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했냐면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그죠? 결합법칙 성립 안 해요. 분배법칙도 성립 안 해요. 차집합에서는 연산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대칭 차집합은요, 그렇게 연산이 가능해요. 얘 한번 봐볼래? 얘가 B 서클 A랑 같은지 봐봐.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 B와 A의 합집합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 제외한다 했잖아. 그치? 똑같잖아, 그림.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해버립니다. 됐어요? 그리고요, 모두 성립하면요,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얘도 한번 봐볼래? B 합집합 C랑 겹치는 부분 제외할 거예요. B 합집합 C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할 거야. B 합집합 C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에요.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과 A와 겹치는 부분에서 A의 전체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 제외시킬 거예요. 이 전체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 제외시키면 여기까지. 똑같지, 그림. 그치?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좀 적읍시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 지금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건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무기가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그림엔 없지만 A 여집합 서클 B 여집합이라는 연산을 하잖아. 각각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이요. 그냥 대칭 차집합과 같아집니다. 각각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이 그냥 대칭 차집합과 같아져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번호는 내가 보여줄 수 없고요. 좀 넘어갈게. 미안해. 자, 전체 입합 이후의 세부 문제 PQR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요. 너네가 앞으로 이러한 연산들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풉니다. 벤 다이어그램 편해. 아까처럼 색칠하고 제외시키고 이러면 되잖아. 그지? 색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집합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냐?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너네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걸 연산으로 풀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너네가 직접 해봐. 자, 좌변이 우변과 같음을 보이면 돼요. 좌변에서 우변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자, 좌변이 P 차집합, Q의 교집합, R의 여집합으로 좀 바꿀 수 있죠. 내가 말했지. 얘를 집합의 연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쓴다고. 그지? 차집합이라는 건. 자, 그러면요. 얘를 또 통째로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요. P 차집합 동그라미 이거거든? 얘도 또 바꿀게요. 그러면 P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똑같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좀 뭘 써볼 거냐면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쓸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써보면 P 교집합이에요. 자, 이 여집합이 뿌려져요. 그러면 Q 여집합 합집합 R이네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얘와 얘의 3항 연산을 할 건데 연산이 다르네요. 분배 법칙 쓸 거죠. 그죠? 자, 분배 법칙 한번 써보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과 P 교집합 R의 합집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분배 법칙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 만들면 되잖아, 얘들아. 요거 뒤에 건 똑같네. 그지? 얘만 같은지 보이면 되죠? 같죠? 그죠? 끝났어요. P 차집합 Q가요. 합집합 P 교집합 R이요. 우변과 같아졌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좌변이 우변이 되는지만 보이면 돼요. 좌변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좌변이라는 거요. 또 차집합은 연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꿔줄게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요. 그리고 봤더니 얘들아, 여기 Q 합집합 R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얘를 굳이 찢지 말고 얘를 분배 법칙을 써버리자 우리.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막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어. 이거랑 얘가 연산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그래서 얘를 통째로 좀 분배 법칙을 쓸게. 알겠지? 그럼 분배 법칙을 쓰게 된다면요. P 교집합에 Q 합집합 R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에 R 교집합, Q 합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를 통째로 분배했어요. 자,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써서 해결을 좀 하려고 보는데 여기 한번 봐볼까? 좀 풀어보면 R 교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쓸게요.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에요. 맞죠? 자, 이제 종류가 같은 3항연산이 되었네요. 종류가 같은 3항연산이 되었지? 그러면 뭘 먼저 하든 상관없다고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에 띈 게 누구냐면 R이랑 R의 여집합에 교집합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얘 뭔 집합? 공집합. 공집합이요. 교집합이니까. R이랑 R이 아닌 거랑 겹치는 부분이에요. R이랑 R이 아닌 거랑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이죠? 그럼 얘가 결국은 공집합에 Q의 여집합에 교집합 아니야? 마찬가지. 얘도 뭐야? 공집합이죠? 됐어요? 그럼 좀 간단해졌다. P의 교집합, Q의 합집합, R의 여집합. 여기 뒤에 이제 원래는 합집합에 공집합이 있는 건데요. 있어 봤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아 증명 끝났다. 끝났어.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P 차집합, Q 합집합, R 이라고 해서 우변이 나옵니다. 아이고, 정말 괜찮냐? 지워줘. 당장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거 화이트 빌려줄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나 미쳐볼 것 같아요. 너네도 미쳐볼 것 같지? 이제 막 집합 배웠는데 집합의 연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집합 단원 다 끝난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대박이죠? 어쩔 수 없어요. 공수투 내용이 너무 길어요. 이게 2학기가 괜히 개편돼가지고 원래 수학하는 짧아. 여름방학에 끝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너무 길어졌어. 머리 아파요 나도. 자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요. 화이팅. 자 ABC의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은 곳을 고르고 그 과정을 좀 쓰래요. 좌변 좀 정리 좀 해봅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좌변 정리를 좀 하려고 어떤 작업을 좀 해줄 거냐면요. 얘를 여집합을 좀 바깥으로 좀 꺼내볼래. 좀 꺼내볼게.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아직 연산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A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묶어낼 거예요. A 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얘는 여집합을 반대로 뿌려줄게요. 안쪽으로 B 합집합 C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거든 얘들아. 여기 보면 A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 차집합 어떤 집합이라고 적을 수 있지. 쌤 연산에서는 차집합 안 쓴다며요. 근데 얘는 차집합을 쓰는 게 더 편해. 약간 좀 의외의 문제인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차집합 이렇게 적을 거야. 근데 얘도 봐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 하지. 합집합.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B랑 B 합집합 C가 겹친 부분. 아까 했어요. 놀랍게도 여기 있습니다. A랑 A 합집합 B가 겹치는 부분은 A였어요. 너무 당연해. 하지만 너네한테 아직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B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B 합집합 C가 이렇게 있었다 치면 B 합집합 C랑 B가 겹치는 부분. 됐어? 그럼 얘만 조금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판단하려고요. 안 그러면 너 연산이 너무 복잡해서. 알겠어? 자, A 차집합 B의 부분 먼저 좀 생각을 할게요. A 차집합 B의 부분은요. 이쪽이죠? 그죠? 그럼 봐봐. A에서 내가 색칠한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이에요. 맞아요? 내가 색칠한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 A에서 내가 색칠한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이 누구냐면 A 교집합 B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써먹으려고 저렇게 연산 바꿨어요. 벤 다이어그램 써먹으려고. 안 그럼 연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결국은 A 교집합 B의 합집합 B고요. 얘도 얘들아 분배 법칙을 써도 되지만 너네 이제 생각할 수 있어. A 교집합 B랑 B의 전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합집합이잖아요. 겹치는 부분 말고. 그러면 그냥 B입니다. 엥? 나 뭐 잘못했어? 아 B. B예요 B. 좌변에 정리하면 B 딸랑 하나 나와요. 겁나 복잡하게도 만들어놨죠. 그죠? 이거 좌변이야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럼 뭐냐면 B는 A 합집합 B라는 게 주어진 거거든. 일단 지금 내가 그려놓은 A, B에 의하면 A 합집합 B가 B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지를 생각해보자. 혹시 이렇게 들어가 있나? 부분집합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B집합은 얘거든. A 합집합 B는 A죠.
맞아요? 그럼 안 되네. 반대로 바꿔볼까? A 합집합 B가요. 얘예요. B네요.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금 마지막에 한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해석하는 방법. 알겠지? 문제 나와요. 마지막 방법은요. 알겠죠? 끝나지 않아요. 환장할 것 같아요. 내가 있잖아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내용이 좀 적으면 이걸 뒤로 좀 넘기고 싶거든. 근데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달립시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 A는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라고 아까 알려줬고요. 기억은 날란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게 들어가서요. 이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좀 답해보래요. 자, 두 유한집합 A, B에 대해서 NA 합집합 B를 좀 구하래요. 얘들아 봐봐. 좀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한 번 빼주면 되지 않냐? 얘가 두 번 더해졌지. 그치? 맞아? 그래서 NA 더하기 NB는요, NA 교 B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개는 조금 복잡한데요. 세 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막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이 막 주어질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 봐봐. 교집합이 어디 생기냐면 A 교집합 B가 하나 생기고요. A 교집합 C가 하나 생기고요. B 교집합 C도 하나 생겨요. 그리고 셋 다 겹치는 부분도 생겨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A 집합의 원소 더하고 B 집합의 원소 더하고 C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해 볼게. 여기서 내가 교집합 부분 뺄게요. 이거 하나 제외시켰어요. 이거 하나 제외시켰어요. 이거 하나 제외시켰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가 안 세워졌어. 잘 봐봐. 여기서 한 번 더 했지. 이쪽 부분만 좀 봐봐요. 이쪽 부분만. 한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어. 세 번 더 했지. 한 번 뺐어요. 두 번 뺐어요. 세 번 뺐죠? 이쪽 부분을 안 세버린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줍니다. 알겠어요? 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에 밑에 적을게. 각각 두 개씩 교집합한 거야.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 에다가 하나 더 해줘야 된다고요. 다 겹치는 거요. 내가 다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 식들을 보면 조금의 규칙이 있어요. 한 개짜리는 더하고 있어요. 두 개 겹치는 거 빼고 있어요. 밑에 거 풀려고 그래. 자, 한 개짜리 지금 더하고 있거든요. 두 개 겹치는 거 지금 빼고 있어요. 여기도 봐봐. 한 개짜리 지금 다 더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개 겹치는 것들 다 빼고 있지 지금. 그치? 자, 세 개 겹치는 거 더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얘들아, 네 개 겹치는 건? 어쩔 것 같냐? 뺄 것 같지 않냐? 됐어? 뿔마 이게 좀 반복이 됩니다. 그걸 말한 이유는요, 내 유한집합에 대해서도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에 너무 난감해. 교집합이 겁나 많거든.
그리고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 뿔마뿔마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한 개짜리는 다 더하고요. 자, 2개짜리 뺄게요. 얘들아, 2개짜리가 총 6개가 나오거든. 공간을 잘 배치를 해서 적어라. 비교집합 C, 비교집합 D, 마지막에 C 교집합 D까지. 글씨가 눌러졌어요. 자, 더하기에 3개 교집합이요. 3개 교집합은 4개 나옵니다. A교, B교, C, A교, B교, D, A교, C교, D, B교, C교, D. 굉장히 어지럽게 생겼죠? 나도 어지러워요. 마이너스 n에 다 겹치는 거 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고 있다고. 그냥 마이너스 뿔마 5개는 뿔마 뿔 이렇게 되겠죠. 너네가 이용하는 건 대부분 EI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 보기 드물 거야. 거의 안 보인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얘일 거고요. 얘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둘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느 모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봐보자. A, B, 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A를 읽은 사람이 10명, B를 읽은 사람이 7명, C를 읽은 사람이 5명,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은 12명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나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다 벤다 역을은 그냥 결의를 하거든요. 그러세요? 근데요, 이제 내가 A를 읽은 사람을 대문자 A로 표시할게. B를 읽은 사람 대문자 B로, 그 다음에 C를 읽은 사람을 대문자 C로 좀 표시할게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 너네가 이렇게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리지 마라.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B 교집합 C가 0이란 소리야. 맞아? 그러면 굳이 B 교집합 C를 그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려놓으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읽고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라는 거를 읽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B랑 C는 어차피 안 겹칠 거니까 서로 소죠. 이런 게 B와 C가 서로 소인 겁니다. 자, 그리고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거든요.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따라 여기에다 10을 적는 순간 10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어. 나는 여기다가 적어요.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이렇게 적어요, 나는.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요. 여기가 7명이요. 그 다음에 C를 읽은 사람이 5명이요. 여기 C를 읽은 사람이 5명이요. 자,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이에요.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4명이잖아. 자, 그럼 여기가 4명이거든. 여기다 이제 4명을 적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부분을 알 수 있지 않냐? 여기가 몇 명인지? 그치? 여기 3이라 적을게요. 그러면 원소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개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르는 부분을요, 선생님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적을게. 각각의 부분들을 쪼개는 거예요. 섹션을 나눠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식들 좀 적어볼게. 얘가 10이라는 거, A의 원소의 개수가 10이라는 거,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라는 거. 됐어?
자, 그 다음에 C요, C. C 가지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5라는 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했었고요.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이에요.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라는 것은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 아니냐? 맞지? 적어도 한 종류니까 교집합까지 포함이에요. 미안해요. 적어도 한 종류니까 한 종류 읽었을 수도 있고요. 두 종류 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2명.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2명.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요. 내가 구해야 하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얘네 다 더하라는 거 아니냐? 맞지? 그렇다면요. 뭐만 구하면 돼요? 3 더하기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요. 끝났다. 그지? 15죠.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을 내가 알려줄게. 일단은 알 수 있는 힌트들을 다 적으세요. 그냥 모르겠고 다 적어. 막 중간에 연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갈 길을 잃어요. 알겠어? 모르겠고 일단 다 적으세요. 이렇게 다 적고 나서요.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적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 세 개의 식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지금에서야 얘가 지금 답이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문제 갔었을 때는 답이 막 나와 있진 않아요. 알겠죠?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이 식을 잘 어떻게 해보라고요. 알겠니?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 오답을 못 봐요. 일단 숙제 좀 나갑시다. 오늘이 20일이냐? 33쪽부터 43쪽까지요. 49쪽부터 58쪽까지. 얘들아, 공통수학 2가 내용이 진짜 많은데다가 어려워요. 특히 도형의 방정식 너네 진짜 어려워하거든? 근데 너네가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 보는 게요, 중간고사예요. 그러면 1, 2단원이 나와요, 무조건. 그죠? 그니까 그 도형의 이동 같은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 부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시간 투자 많이 하세요. 지금 하세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시간 투자 정말 많이 해야 돼.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세요.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